잠자는 호랑이 꼴이 밟냐 공세 받아친 박지원. 자, 이른바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죠. 자, 이 문제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치열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라.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조성은 씨 외 한 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오는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영장에 관련돼 있는 그런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지금 뭐 가져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거와 똑같은 그 정도의 그 정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제보자 조성은 씨는 당시에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박지원 원장을 고발을 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말이냐, 박지원 원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인데 김은미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직접 입장을 처음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박지원 국정원장 야당이 헛다리를 짚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키워드에도 나온 것처럼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랑 전혀 무관한데 왜 날 끌어들이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죠.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닌 건데 왜 이게 본질인 것처럼 단역도 아닌 사람을 이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난 윤우진 사건을 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의미심장한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박지원 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이걸 특수관계 같다고 이 의혹을 제기들을 하는데 그런 건 없다. 다만 이 조성은 씨가 상당히 좀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 또는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구하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어쨌든 간에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원장이 거론이 되면서 국정원이 계속해서 이제 이름이 오르내려요. 그러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 국정원이 오르내리니까 청와대 입장을 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청와대 입장이 있을까요? 네, 청와대 입장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야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경질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관련 질의가 무려 3차례나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박 원장 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어서 재차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질문이 계속되자 근본적으로 이 일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무대응으로 선을 긋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윤석열 후보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 이 외에도 당시 만남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성명불상의 한 명 이렇게 해서 3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이 성명불상의 1인
이 사람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성명 불상이라고 나오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 한 명에 대해서 특정 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 이 제보자인 조성은 씨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났을 때 성명 불상의 한 명 같이 동석한 동석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특정 캠프 소속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조성은 씨는 만남에 동석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성명불상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는지가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이 동석자가 특정 캠프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특정 캠프가 어딘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보면 좀 이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격정을 토로했었던 이 앞선 이 기자회견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또 어느 정도 진행돼 가지고 좀 사안이 뭐 많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런 걸 가지고 또 여당의 저 주장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 가지고 저는 그게 더 참 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쪽에서 저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실직고 하고 뭐 사퇴하라 그러든지 뭐 사과하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누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오로지 이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 당시에 여권에서 총 한 방을 쏘니까 거기에 바로 이렇게 올라타서 지금 편승을 하는 거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 목소리를 냈었었는데 네. 이때 이 총 한 방에 올라탔다고 비판한 사람이 사실 홍준표 후보를 지칭한다고 이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죠. 이 홍준표 후보, 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조성은 씨랑 같이 만났다는 이 동석자 역시 바로 이 홍준표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장 이모 씨라고 이윤석열 캠프는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러니까 이제 9월 11일 날 고급 호텔, 5성급 호텔에서 만난 사람이 어쨌든 지금 박지원 원장하고 조성은 씨는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두 사람뿐만 아니고 성명불상의 1인,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의 인사 한 명 해서 셋이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원장, 조성은 씨 입장은 좀 어때요? 네, 두 사람 모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 원장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날 분명히 두 명만 만났고 이 알려진 동석자 이 씨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성은 씨 역시 SNS를 통해서 이 씨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자 이를 꺾어보겠다고 벌이는 일이라면서 이 박지원 원장과 나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엮어서 이 홍준표 후보를 도와주는 것처럼 연출하겠다는 건데 동석자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의 인물로 의심받는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로 지목된 이 제3의 인물 입장이 있을까요? 네, 홍준표 캠프 조직 본부장 이모 씨 입장을 냈습니다. 소가 웃을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조성은 씨는 연락처도 없는 사이라면서 동석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남 의혹이 제기된 날짜 바로 다음 날에 제주도를 가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날에는 직원들과 하루 종일 제주도를 갈 준비를 했다. 그래서 동석하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당시에 만남에 2명이 아닌 3명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의심하는 이 3명 모두 지금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왜 제3의 인물이 이렇게 부상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제보자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느냐. 그러니까 애당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양쪽에 대척이 됐어요. 한쪽에는 제보 사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게 굉장히 논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박지원하고 조성은의 관계고 진짜 있었느냐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예비 후보 측에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네. 고발을 하면서 성명불상 1인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핵심은 박지원, 조성은이지만은 성명불상 1인이 만약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박지원, 조성은 관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잖아요. 특히 조성은 씨가 SBS하고 인터뷰하면서 박지원이 준 날짜가 아니었다. 뭐 그런 식으로 거의 얘기하다시피 했어요. 원장님이나 제가 뭐 원했던 날짜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말실수라고는 하는데 그게 말실수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박지원하고 조성은 밥 먹는 게 8월 15일 날 모 호텔이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그 하루 이틀 전에 조성은 씨가 110여 건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게 또 의심 정황이 나오는데 만약에 박지원, 조성은 외에 또 한 명이 추가로 있었다. 그러면은 박지원, 조성은의 그 설명이 굉장히 궁하게 되는 거죠. 이 커넥션이 제보를 사주한 그 커넥션이 상당히 얼개를 갖추면서 부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보의 핵심은 박지원, 조성은 둘이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긴 하지만 성명불상 1인이 만약에 참석했다면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발 사주 못지않게 제보 사주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그 피의자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려면은 좀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고발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그 호텔에 작년 8월 15일 날 뭐 CCTV를 본다든지 그때 직원을 그 호텔 관계자 직원을 뭐 수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국정원에 그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국정원이란 특수성이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건 수사를 통해서 좀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에서 과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 2명은 이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반박하는 근거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원미 기자. 네. 자, 이 반박하는 근거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게 지난달 11일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직전 날인 8월 10날 이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이 무려 106건이나 집중적으로 이 캡처를 했다, 그러니까 자료화했다. 이게 상당히 수상하지 않냐라는 게 이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윤영걸 위원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왜 대량으로 이 전부 대화방 내용을 자료화했느냐, 다운로드한 거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그 이튿날인 8월 12일에도 이 자료 몇 건을 추가로 캡처를 했다고 하니까 좀 수상한 정황이라면 정황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량,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다량의 이런 자료들을 캡처를 했고 이 캡처한 부분을 가지고 당시 만남에서 이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박 근거들이 좀 나오는군요. 자, 그럼 윤지영 기자, 네. 당시에 이제 호텔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은 둘이 아니고 이제 3명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고 했었어요. 네. 자, 홍준표 후보 직접적인 언급은 좀 있을까요? 네, 홍준표 후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속아 웃을 일이다. 이모 씨가 지금 헛된 꿈은 패가망신을 초래한다. 윤석열 후보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다. 뭐 이런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지영 기자 하나만 더 보면 지금 그런 캡처 관련해서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조성은 씨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씨는 이 파일들이 뭐 100여 개라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공들여서 이 하루 종일 받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이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을 사용하면 이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여 건을 일일이 받은 게 아니라 한 번에 받은 거고 그 다운로드를 받은 날짜가 공교롭게 박 원장을 만난 시점과 겹쳤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박 원장을 만난 시점과 겹쳤을 뿐이다. 이게 조성은 씨의 입장이군요. 자, 차 교수님. 네. 자, 조성은 씨가 박 전 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다량의 파일을 캡처를 했고 네. 이걸 가지고 두 사람 만남에서 의논을 했을 거라는 의혹. 혹시 이런 반박 어떻게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조성은 씨가 지금 이 최초 보도를 했던 뉴스버스 측에다가 손준성 보냄이라는 파일을 준 것이 7월 2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교롭게도 한 달 더 지나서 이와 관련된 지금 자료들을 지금 다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은 씨가 왜 그러면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느냐? 그것은 원래 뉴스버스의 보도를 원치 않았고 네. 뉴스버스가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다운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날짜 자체가 공교롭게도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자료는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도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벌쩍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의 질문이에요. 권선동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박 원장 측근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서 이 조성은 씨가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원장에게 사진에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권선동 의원의 이 발언 자체가 면책특권이 그러니까 지금 허용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아직 확실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심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종의 지금 당국의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금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또 정치 개입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권력기관 개혁하고도 상당히 지금 이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정원장에 대한 지금 그 고소 고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수처가 제가 생각해서는 아무튼 그 금명간에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언급 중에 나왔던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에게 소위 얘기하는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코치를 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자, 그 목소리 영상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8월 10일 날, 즉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날 110개 가량의 106개인지 110개인지 가량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리고 다음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일부를 또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뉴스버스에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이 뉴스버스에 파일을 적응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런 분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금방 나와요. 김은미 기자, 지금 이렇게 들었던 국민의힘의 공세,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좀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민주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것 같으면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거의 전지전능한 신이어야 가능합니다. 당시에 우리 당 의원도 아니었고 선거를 치르는 분이 그거를
1년 반 전에 기획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를 박지원 수양딸이다, 정치 난행인이라는 등 그 사건의 물타기, 제보자 공격,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의 공모 내지는 주요 종사자 또는 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 박지원 국정원장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우리 당의 의원도 아니었었고 또 본인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려 이 대선 국민에 들어가기 1년 반 전에서야 그걸 기획해서 좀 준비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초 고발장을 건넬 때, 그러니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걸 다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 이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키기를 넘어서 이 검찰 쿠데타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렇게 민주당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만남은 수상하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누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해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캠프에서 8월 11일이라는 이 만남의 날짜 자체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날인 지난달 10일 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 통신선을 끄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이 중차대한 사안을 맡게 된 건데요. 네. 이 윤석열 캠프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 굉장히 분주해야 되고 긴박해야 될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와 호텔에서 밥을 먹을 때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상한 시기에 이뤄진 굉장히 수상한 만남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한다라는 공세를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이 민주당의 이제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 두 사람 만남에 그렇게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만난 그 레스토랑, 그 식당 레스토랑은 원래 박지원 원장이 자주 가는 이 단골 식당이다라는 점을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논의할 거였다면 은밀하게 만나야지. 이 본인이 단골로 자주 가는 식당, 그래서 다른 기자들도 정말 수차례 데리고 갔었던 그 단골 식당에서 만났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성은 씨가 이 그날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이 만난 그날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걸 두고도 이 제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숨겨야 되는 건데 이걸 자랑한답시고 SNS에 사진을 올렸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측은 또 이 자주 가는 이 식당에 대해서 이 곁가지로 또 다른 비판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식당을요? 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주 가는 그 식당이 이 1인당 한 10만 원에서 비싸면 20만 원까지 하는 굉장히 고가의 고급 레스토랑인 건데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식당을 단골로 자주 가는 거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장 특활비 내역을 밝혀라. 이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서 국정원장 판공비를 쓰고 있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 박지원 원장하고 이제 조성은 씨 보면 지난달 11일 날, 그러니까 8월 11일 만남 말고도 그 전에 뭐 여러 번 만나고 또 연락도 자주 하고 뭐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진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친분을 이어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최근에 조성은 씨가 진행한 인터뷰 가운데 이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얼떨떨이기도 하고 앞단의 문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지원 원장님과의 관계를 여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붙여서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 SNS 장문으로도 밝혔고요.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인연은요, 5년 전,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요. 이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당시에 이 조성은 씨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박지원 원장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이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을 때도 이 조성은 씨가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두 사람의 친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 2019년도에 지금 SNS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이 박 원장의 안부 전화가 왔다면서 이렇게 하트 이모티콘까지 써서 이 내용에 감사를 표시를 했더니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게 나야라는 댓글을 달고 또 여기에 다시 조성은 씨가 대표님 응원, 애정으로 무럭무럭 잘한다라는 이 대댓글을 단 이 내용도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이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당에도 있었고 이전부터 이제 친분을 쌓아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색해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젊은 정치인이 이런 멘토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하면서 조언도 얻고 하는 경우는 좀 흔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와 그리고 또 지금 사안의 엄중성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한 의심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은 당에 있었고 그리고 상당한 또 이 정치적인 연륜과 경륜이 많은 이 박지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후배 정치인 무럭무럭 자라는 후배 정치인한테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박지원 원장의 직함이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겁니다. 네. 국정원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이 사실 국정원장이 발탁됐을 때 정치 정자하고도 이제는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그 정치판에서 인연이긴 하지만 이 지금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지금 만난 시점에 전후에서 지금 뭐 파일을 다운받았다든지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박지원 원장의 과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그 경험들이 거기에 개입된 것이 아닐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사는 것이죠. 특히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때 만남 시점 자체가 바로 그 전날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남북 통신선을 그러니까 차단하고 네.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인연이긴 하지만 아무리 점심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남 자체를 가진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명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지원 원장이 이제 현직 직책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특히 박지원 원장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개입과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중단하겠다고 이와 관련된 법까지 통과시켰고요. 8월 27일 날은 박지원 원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가급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고 네. 이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지만 우리는 정치하고도 거리를 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안이 불러지고 난 뒤에도 박지원 원장은 내가 만약에 조성은 씨에게 뭔가 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인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과 그리고 지금 또 박지원 원장의 이 지금 그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그동안에 그 이야기했던 은행과 이 두 가지가 참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수사기관이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공방이 계속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런 반박, 부정.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